네, 안녕하세요. 잘 쉬셨나요? 네, 아까는 굉장히 진지한 주제로 이제 발표를 들으셨지만 제 발표는 이제 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미리 말씀드리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저한테 이제 남자친구가 한 명 있는데요. 두 명은 아니고 한 명이 있는데 이제 다른 모든 연인들이 그렇듯이 저희도 굉장히 자주 싸웁니다. 얼마나 자주 싸우냐면 한 번은 일주일이 넘는 기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싸웠었어요. 근데 이제 너무 자주 싸우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하루는 산책을 하다가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이 싸우는 걸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장난으로 남자친구한테 야, 네가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싸우는 거잖아 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남자친구가 정색을 하면서 야, 너 또 그런다고 자꾸 자기 탓을 하지 말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뜬금없이 길바닥에서 나뭇잎을 이렇게 줍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걸 보래요. 그래서 제가 뭐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우리가 싸워도 된대요. 많이 싸워도 되는데 이게 서로에게 화살을 겨누는 게 아니었으면 좋겠대요. 네가 잘못했고 네 탓이고 너는 왜 그러냐라는 식으로 서로에게 비난을 꽂는 게 아니라 우리 둘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원만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이제 그 원만한 관계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나뭇잎에 대해서 이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서로에게 뭐라고 하지 말고 이 나뭇잎을 바라보면서 좀 가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짧은 기간 동안이나마 마이리얼트립이라는 회사를 창업하고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제가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인 것 같아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나뭇잎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원래 되게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되게 끼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고 어떤 사회가 좀 더 이상적인 사회일까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아까 소개시켜 주셨다시피 경영학이 학부에서 전공이었지만 영국에서 석사를 했을 때는 복지국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공부 자체는 굉장히 즐거웠지만 아무래도 석사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답답한 게 있었어요. 어떤 게 답답했냐면 너무 이론 중심인 거예요. 책에서 보면은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이런 틀에서 이제 세상을 분석할 수 있고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로 내가 사회에 나가서 부딪혔을 때도 이런 모습이고 이렇게 굴러가는 걸까? 굉장히 궁금했고요. 공부를 할 때는 항상 탑다운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이게 쫙 훑어 내려가 보는데 그런 게 아니라 바텀업으로 한번 올라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내가 진짜 아무것도 없는 밑바닥에서부터 뭔가를 읽어내 가면서 뭔가 내 손으로 한번 변화를 끼쳐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마이리얼TV라는 회사를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 이름이 굉장히 생소하게 들리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요. 이제 저희는 이제 이런 웹사이트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현지인이 누구나가 여행 상품을 만들어서 올릴 수 있는 웹사이트예요. 그래서 옥션에 가보시면은 누구나가 이제 물건을 팔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저희 웹사이트에서는 런던이나 파리에 사시는 분들이 자기만의 여행 상품을 만들어서 이제 올리실 수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은 누적된 수로 전 세계 40여 국가에 350명 정도의 가이드분들이 계시고요. 이 가이드분들의 수나 상품 수가 국내에서는 최다예요. 그리고 한국 여행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12,000명 넘는 분들이 여행 신청을 해주셨는데 그냥 12,000명이라고 하면 잘 와닿지 않으시죠? 저희가 처음 창업을 해서 서비스를 냈을 때 일주일 동안 들어온 여행 신청 건수가 단 한 건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루에 30건 정도 예약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생각해 봤을 때 200건이 넘는 건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건이었다가 200건 넘게 250건까지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서비스를 낸 지 1년 반 정도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1년 반 동안 서비스를 운영하고 또 2년 동안 회사를 이렇게 같이 창업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절실해지더라고요. 본질이 뭘까? 어느 조직에 계시건 어느 곳에 몸담고 계시던 항상 이런 본질이 무엇일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항상 중요하다고 말을 하지만 저 같은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정말로 훨씬 더 절실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시간도 없고 돈도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내놓는 게 바로 그대로 고객에게 날고 그대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해서 사람들한테 내놓으면 바로바로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빨리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본질이 뭘까?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에 대해서 다른 일을 할 때보다 비교적 더 많이 벤처라는 이 환경이 저에 하여금 본질이 뭘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집중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회사를 운영할 때 가장 주가 되는 관계가 3가지가 있었어요. 팀원들과 맺어나가는 관계, 그리고 투자자와 맺는 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비자, 제일 중요한 소비자와 맺어가는 관계가 굉장히 중요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IT 기업이고 이렇게 웹상에서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는 회사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서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분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여행업계에서 근무하셨던 오퍼레이터 분과 디자이너 분, 그리고 컴퓨터 개발하시는 분과 이제 같이 항상 일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굉장히 근사한 비즈니스 아이디어와 사업 모델을 그대로 그냥 그 사람들이 구현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항상 무슨 의견을 내건 어떤 아이디어를 실현시키건 간에 그 되게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접점을 만들어 나가면서 이제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게 되는데요. 워낙 다양한 백그라운드의 사람들이랑 항상 일하다 보니까 갈등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워낙 평등한 조직이고 소규모이다 보니까 다들 의견이 굉장히 세세요. 누구 눈치 볼 거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데 너무 어렵고 갈등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갈등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굉장히 최근에 이제 겪었던 갈등인데 이 화면이 저희가 이제 다음 달에 출시하게 될 메시지 창 화면이에요. 제가 이 화면을 제일 처음 디자이너분에게 받았을 때 들었던 생각은 자, 첫 번째로 글씨를 읽기가 너무 불편하다. 두 번째로는 너무 공백이 많아서 저렇게 많은 공간에 글자가 너무 적게 들어간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글씨를 쓰는 란이 저렇게 좁으면 괜찮을까? 이런 걱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디자이너분한테 말했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이상하다. 난 이게 정말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디자이너는 이 세 개를 시각적으로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왜 이 사람은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걸까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디자이너는 저한테 단칼에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의 입장에서는 아니 왜 생각도 별로 안 해보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바로 안 된다고 하는 걸까? 뭔가 방법이 있진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분한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이거를 좀 고쳐주시고 이 공간을 좀 줄여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할수록 디자이너분은 점점 더 화가 나시는 거예요. 내가 디자이너고 시각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나를 전문가로 인정해달라. 왜 너는 나의 분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냐? 이제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정말 저도 화가 나고 디자이너도 화가 나니까 막 부딪히다가 계속 얘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저도 디자이너를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이상한 사람, 왜 저렇게밖에 생각을 못하지?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몰아붙이게 되고 디자이너도 그 사람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고 주문을 하는 걸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감정만 상하고 정작 저희가 왜 이런 이야기를 시작했는지는 까맣게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저희가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있었을까? 그리고 다시 되돌아서 생각을 해보면은 되게 간단하잖아요. 고객한테 더 쓰기 편하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자꾸 까맣게 잊어버리고 서로의 탓만 계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고방식의 프레임워크를 서로에 대한 비난에서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나아가는 과정으로 다시 정립을 하고 디자이너분에게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고객들이 쓰기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될까요? 라는 식으로 이제 문제를 바꿔서 제가 이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고, 그렇게 했을 때 디자이너분이 훨씬 더 협조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고쳐져서 나오게 된 화면인데요. 이제 비포 앤 애프터를 보시면은 이렇게 차이가 되게 명확하게 드러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정된 공간 안에 더 많은 텍스트가 들어가게 되고, 이제 조금 더 이 사람이 말하는 거랑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이제 잘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독성도 높이고, 이제 좀 더 많은 텍스트가 들어갈 수 있고. 근데 이런 식으로 나오기까지 정말 많은 토론과 갈등이 이제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저희는 정말 적나라하게 본질에 집중하지 않으면은 너무나도 쉽게 산으로 빠져나가 버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게 굉장히 쉬운 조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더, 본질에 집중해야 되는구나. 서로에게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갈 방향은 이쪽이다라는 걸 끊임없이 주지시켜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이번 기회에서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관계가 저희 기업과 투자자가 같이 맺어나가는 관계인 것 같아요. 이제 저희는 사실 인터넷 기업이고, 이제 여행 상품이 팔릴 때마다 바로바로 이제 돈이 들어와서 돈을 벌리게 되는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초창기 기업에게는 투자자들의 투자가 굉장히 절실한 편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투자자들에게 같이 이제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해주세요라고 이제 피칭을 하러 다니는데, 이럴 때마다 항상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으세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되게 깐깐하게 이제 하나하나 따져 들어가시는 거죠. 저희에게 야, 너네는 지금까지 별로 해놓은 게 없는 것 같은데 이 정도 밸류에이션 너무 높은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항상 하세요. 그러면 저희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굉장히 상처를 받거나 발끈해하게 되죠. 그게 아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걸 이루어냈다. 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접근 방법은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이거는 공수인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저 사람이 우리가 과거에 이뤄놓은 거에 대해서 어떤 지적을 했을 때 그게 아니다라고 맞받아치는 게 가장 좋은 현명한 대화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 같이 같은 배에 타게 됐을 때 시나리오를 가정해보자 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투자자도 저희 회사에 관심이 있고 우리가 잘 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건데, 투자를 일단 하게 되면 투자자분들도 저희랑 같은 배에 올라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기업이 커가는 과정에 있어서 단계별로 꾸준하게 투자를 받게 되는데, 이제 시리즈 A, 시리즈 B, 시리즈 C 이렇게 이제 투자를 계속해서 받아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당신에게 이 정도 밸류에이션으로 투자를 받게 되면 너무 많은 주식들이 다일루션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많은 주식을 이제 투자자분들에게 이제 주고 나면은 저희가 갖고 있는 주식이 별로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될수록 사실은 현재 경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회사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경영권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후속 투자자들 분들에게는 별로 안 좋은 사인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주지를 시키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적정하게 합의를 봐서 이 정도 선에서 다일루션이 되는 걸로 이 기업 가치로 같이 투자를 진행해 봅시다 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됨으로써 훨씬 더 같이 이야기가 풀리게 될 실마리를 저희가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투자자분들이랑 얘기했을 때 훨씬 더 이제 생산적으로 이야기가 흘러갔던 것들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맺게 되는 관계 중에서 아마도 가장 중요한 관계가 소비자와 맺게 되는 관계인 것 같아요. 소비자분들이랑 맺는 관계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벤처는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야, 시장에서 이게 먹힐 것 같다 라는 가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아이템을 이런 소비자들에게 준다면 정말 잘 될 거야 라는 이제 가설을 세우고, 이게 진짜 맞을까? 라고 끊임없이 검증 이제 실전에 이제 자꾸 이렇게 내보내보는 거죠. 만들어서 내보내고 반응을 봐가면서 계속 고쳐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가설 검증 과정에 있어서 나의 아이템이 절대적으로 맞는 거고, 나의 아이템을 받아들이지 않는 시장의 반응에 대해서 오히려 시장이 왜 그러지? 시장이 이상해. 이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라는 식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절대 사업 아이템이 발전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예를 들면,
이게 2년 전에 저희가 처음으로 페이스북 저희 페이지에 이제 올렸던 포스팅인데, 보시면 이제 라이크가 2개밖에 없어요. 이제 라이크가 이게 2개밖에 없는데도 이제 꾸준하게 계속해서 올려서 요새는 이제 막 1000개, 막 900개 이렇게 한 포스팅에 라이크가 달리긴 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저희가 이제 이런 이 여행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이제 만들어 봤었죠. 근데 어떤 여행들이었냐면 이런 여행이었어요. 예, 오징어잡이 배를 타고 하는 경험, 막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희는 뭔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반복적인 일상에 빠져들게 되고 비슷한 종류의 사람들만 만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끔 해주자. 약간 이런 뭔가 소명의식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이런 걸 만들면 정말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이제 만들어서 보냈지만 물론 반응이 굉장히 저조했죠. 굉장히 극소수의 분들에게만 어필하는 상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사실 이걸 처음에 내보냈을 때 반응이 싸늘하니까 아, 이게 아닌가 보네. 그러고 생각을 해봤죠. 뭐가 잘못된 거지? 근데 이제 맨 처음에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몰라주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좀 더 생각을 해봤을 때 본질은 역시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전달하는 게 맞는 건데, 우리가 이제 소비자를 교육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잘못된 접근 방식이었고 사고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프레임워크를 계속 바꿔나갔죠. 근데 이런 실수가 한국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만 있었냐? 그게 또 아니었어요. 저희가 초창기에는 글로벌 서비스를 너무 하고 싶어서 일본인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오는 상품들도 만들었었어요. 근데 처음에 했을 때는 아까 들려드렸던 얘랑 똑같이 일본인 관광객들에게 한국의 제대로 된 문화를 보여주자. 지금 있는 관광 상품들은 너무 수박 겉핥기야. 이러면서 된장 만들기. 이런 체험들이야말로 진짜 한국에 그런 거 알려주는 거지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저런 걸 만들었었고 막 올려봤어요. 근데 역시나 썰렁한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저희가 이게 뭐지 도대체? 사실 저희는 한류스타? 그런 상품 왜 만들어?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면 알고 볼수록 일본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오는 이유는 단 2가지. 싸고 맛있는 음식과 한류스타. 이거 2가지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거 저희가 알게 되었고요. 이제 시장이 원하는 걸 저희가 계속해서 외면하고 있었던 거죠. 시장이 이상해, 우리는 이걸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시장이 원하는 게 여기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정말 본질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역시나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다 라는 것에 이제 집중을 해서 이제 상품들을 계속해서 고쳐나갔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시장에서 반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항상 이제 고객들과 대화를 하면서 접점을 찾아 나가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여행지에 떠났을 때 비단 가이드 서비스만 원하는 게 아니구나. 사람들은 차를 렌탈해서 가족들끼리 편안하게 여행을 보고 싶어 하는 것도 있고, 심지어는 뭐 항공, 호텔까지도 누군가가 잘 아는 사람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공연 티켓 예매 같은 것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니즈가 사실은 숨어 있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저희가 발굴해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목표로 삼고 있는 모습은 런던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 세계 여행지 어디를 가던 간에 사람들이 그곳에 갔을 때 뭘 해야 되지? 내가 항공이랑 호텔은 사서 그 현지에 가긴 가는데 거기서 뭘 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저희 마이리얼 트립을 생각할 수 있게 만들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글로벌 서비스로 확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이제 대화 주제로 와보면 벤처를 하게 되면서 더더욱 갈등이라든지 어떤 반대에 부딪히게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세상 일이 다 내 뜻처럼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 맞다고 생각하고 나의 애정과 의지를 듬뿍 담아서 서비스를 만들어내지만 그게 항상 사람들한테 좋은 반응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럴 때마다 굉장히 나 자신이 시험당하는 것 같고 나의 어떤 것이 굉장히 부정당하는 느낌을 되게 지울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잦은데, 그럴 때마다 좌절하거나 나에 대한 어떤 공격, 나에 대한 부정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렇다면은 저 사람들이 원하는 것,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내가 말하는 지점 간에 어떤 시너지가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 둘이 같이 바라볼 수 있는 지점은 뭘까라는 것을 이제 끊임없이 상기하면서 이제 어떤 본질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려고 노력을 했을 때 더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저희 여기는 여기까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